여성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그곳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게다가 다들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감격스러워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인 엄마와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평범한 엄마 캐서린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딸 에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기적 같은 변화 이야기랍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집 아침은 매일 전쟁터였어요. 에밀리,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는 제 잔소리로 시작해서 엄마, 오늘 진짜 가기 싫어. 라는 에밀리의 한숨으로 끝나곤 했죠.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딸을 보면서 저도 정말 답답했어요. 특히 속상했던 건 점점 말수가 적어지는 에밀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제잘제잘 아기 새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던 예쁜 딸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꼭 닫아버리더라고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냈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도 그냥 별일 없었어. 라며 짧게 대답하는 딸을 보며 엄마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큰 진전은 없었어요.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 자꾸 자책하게 됐죠. 방과 후 활동도 주말 가족 나들이도 모두 피곤해라는 한마디로 끝났고요. 다른 학부모들과 얘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답답할 줄은 몰랐어요.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내가 좋은 엄마가 맞는지 계속 의심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에밀리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태블릿을 보게 됐어요. 거기엔 케이팝 플레이리스트가 가득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이 다 좋아하는 음악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단서가 될 줄은 몰랐죠. 어느 날 TV에서 케이팝 공연이 나오는데 에밀리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보더라고요. 무심코 노래 괜찮다라고 했더니 딸이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그룹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야. 그 순간 뭔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새로 개설한다는 공지문을 받았을 때였죠. 에밀리가 저한테 다가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신청해도 돼?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첫 한국어 수업이 있던 날 에밀리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지각하면 안 돼. 라며 서두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에밀리가 맞나 싶었어요. 수업 첫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수업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 내 발음 한번 들어볼래? 그동안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던 학교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이 케이팝 노래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 친구들과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밀리의 첫 한국어 시험이었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달려온 에밀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부심을 봤거든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동안 시험지는 항상 구겨서 가방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시험지는 지금도 에밀리 방 벽에 붙어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케이팝 그룹인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브루노 마스가 함께 작업한 아파트가 열풍이래요. 이게 말 그대로 학교 전체의 현상이 됐다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이 노래가 한국의 아파트 게임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노래 도입부에 이 게임의 시작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이 게임을 하고 있대요. 에밀리와 친구들이 찍은 아파트 챌린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특히 영상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게임하면서 서툴게 발음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문화를 즐기면서 배우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에밀리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어요. 엄마 감사합니다가 땡큐야. 같이 연습해 볼까? 무엇인가에 흥미를 가지고 열중하는 에밀리의 모습이 빛나 보여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예절, 음식 이야기까지. 에밀리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해요. 엄마, 한국에서는 어른들께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인대. 정말 예의 바른 문화 같아.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에밀리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기뻤던 건 한국어 수업을 통해 에밀리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연습하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도 함께 어울리고 방과 후에도 만나서 K-팝 안무를 연습한대요. 예전에는 혼자 이어폰을 끼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요. 어제는 에밀리가 저에게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어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물론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딸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아침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에요. 한국어 숙제를 하느라 늦게 잤다며 피곤해하면서도 학교에 가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는 에밀리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네요. 에밀리의 학교 급식은 정말 오래된 골칫거리였어요. 영양사 선생님 말씀으론 매일 급식의 35%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도 급식을 안 먹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다 했죠.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라는 딸의 부탁을 들을 때마다 미안했지만 맞벌이인 저희 부부가 매일 도시락을 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흥미로운 공지문이 왔어요. 한국 치킨 브랜드와 협력해 새로운 시범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패스트푸드를 급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밀리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 오늘 급식 진짜 맛있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급식을 두고 칭찬하는 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다음날 학교 급식실을 슬쩍 들여다봤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 한산하던 급식실에 아이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다들 웃으며 기다리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건 식판이었어요. 에밀리는 물론 다른 아이들까지 식판을 싹 비운 채 더 없나요? 라고 묻고 있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며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 치킨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어요.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균형 잡힌 식사였죠. 맛도 좋지만 건강까지 고려한 메뉴라는 설명에 저도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말씀으론 점심 이후 수업에서 조는 학생이 줄고 수업 참여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배부른 학생이 행복한 학생이다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급식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각자 핸드폰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맛있게 드세요나 잘 먹었습니다 같은 한국어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화와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단순히 메뉴를 바꾼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알려준 특별한 기회였던 거죠. 에밀리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다운타운에 있는 한국식 치킨 전문점을 찾아갔던 그날, 저는 제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해. 라며 에밀리가 추천한 양념치킨은 제가 생각하던 평범한 패스트푸드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달콤한 듯 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각을 먹고 있을 땐 이미 그 맛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에밀리가 엄마 계속 먹기만 하네.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날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평소엔 몇 마디 나누다가 끝나던 우리 대화가 그날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거든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치킨 먹을 때 꼭 피클이랑 물을 같이 먹어. 매운맛을 중화시켜준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주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밀리가 유튜브에서 본 한국 요리 영상을 보며 함께 요리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처음엔 엉망진창이었죠. 김치찌개를 만들다가 너무 맵게 해서 온 가족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 적도 있고 불고기를 하다가 고기를 다 태운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함께 웃고 실패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면서요. 요리를 하면서 에밀리는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줬어요. 맛있다, 짜다, 맵다 같은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에밀리가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알려줬을 때예요. 엄마,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식사 시작하시기 전에는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면 안 된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딸이 조금씩 더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주말 저녁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오직 음식과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요. 때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따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한국 가게의 치킨 맛을 재현해 보려고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니까요. 얼마 전에는 에밀리가 학교 문화 발표회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불고기 사진과 처음 한국의 치킨을 먹었던 날 찍은 사진도 함께 보여줬죠. 발표를 마치고 돌아온 에밀리가 우리 엄마는 이제 한국 음식 전문가야 라고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음식은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 사람들 사이를 잇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요.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선물이었답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순간입니다. 학부모 회의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는 제 마음이 두근두근 뜁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다른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싶다는 설렘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에밀리의 엄마 캐서린입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4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식 급식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작은 탄성이 들립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의 급식실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었죠. 활기가 넘치는 지금과는 달리 예전 급식실 사진은 한산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식 시간은 그저 어떻게든 지나가야 할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 남겨지는 음식들, 아이들이 영양가 없는 간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 저희 딸 에밀리도 급식을 거부하며 거의 먹지 않았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급식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식 치킨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음식을 남기기 바빴던 아이들이 더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마 그들의 아이들도 비슷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식 급식은 단순히 맛있는 메뉴를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호기심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수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어 수업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대화하며 한글을 배우는 모습에 청중들의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학업 성취도의 변화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급식 프로그램 도입 이후 시험 점수가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가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숫자와 결과가 눈에 보이니 학부모님들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 지역 한국 요리사가 협력해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를 우리 아이들 입맛에 맞게 개발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다양하고 건강한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를 주고 싶어요. 관심이 집중된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몇 분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학교 행정부의 과감한 선택, 한국 외식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 우리 아이들의 열린 마음 덕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뜹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급식이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면 학교가 바뀝니다. 이제 이 성공 사례를 더 많은 학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변화를 더 크게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제 마음속엔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서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